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 오늘은 안과 질환 키워드로 풀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과 질환은 국가고시 1교시에 총 13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긍정형 A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보기 중에 옳은 거 또는 키워드를 주는데 이 키워드를 보고 해당되는 안질환 한 개 찾는 거, 이렇게 문제를 푸는 형태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암기할 수는 없고요. 키워드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을 줄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을 준비해 보도록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로 50세 이하이고요. 50세 이하. 갑작스러운 색각 이상이 나타나고 시력장애가 나타난다. 색각 이상. 색각 이상이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추체 세포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원뿔 세포죠. 원뿔 세포. 얘가 문제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 섬광증이 보인다. 발생 이치에 따른 이름이 존재한다. 라는 건데 얘는 시신경염이 되겠습니다. 시신경염. 시신경에 영향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주체 원뿔세포가 또는 막대세포 두 개다가 다 손상을 받다 보니까 색각 이상, 시력 감소 이게 다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안구 뒤쪽에 시신경에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염증 때문에 부풀어 올라서 눈을 움직일 때 눌리게 되니까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발생 위치에 따라서 뭐 앞쪽, 뒤쪽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금 19년, 20년, 21년 문제가 공개된 3개년도 기출에 보면 시신경염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의고사에 워낙 자주 나오는데 얘가 아직 안 나왔다. 안 나왔다고 버릴 게 아니고 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3차 신경, 띠 모양 반점, 각막 지각 저하, 심한 통증, 바이러스성 각막 질환. 자, 3차 신경과 관련 있고 바이러스성이고 각막 질환이 돼요. 각막 지각이 저하된답니다. 왜? 3차 신경이 우리가 감각신경이잖아요. 감각신경.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손상을 받으면 당연히 감각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랑 관련된 바이러스성 각막 질환은 누구냐면 대상포진 각막염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우리 온몸에도 나타날 수 있고 입에 나타날 수 있고 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나타나면 대상포진 각막염이라고 하는데 3차 신경의 경로를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얘는 3차 신경 경로, 감각신경을 파괴하면서 나타나서 각막 지각, 감각을 못 느끼게 해서 내가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타날 때는 매우 아프게 나타나니까 통증은 눈에 통증은 있는데 각막은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걸리면 많이 아픈데 각막에는 통증이 잘 안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눈 자체에 통증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또 추가적으로 감염된 부위에 이마,
이마에 물집, 다량의 물집이 잡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눈을 공격하고 나면 이마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두 개의 눈이 있으면, 이마 이렇게 있으면 반뚝 잘라서 이쪽이 감염됐으면 여기 이마만 엉망이 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급성일 경우에는 심한 통증과 발열감이 있고요. 코 눈물관 폐쇄 때문에 발생하고, 신생아의 경우 하스너판이 열리지 않아서 된다. 역류 시에 충혈을 일으킬 수 있다. 얘는 코 눈물 주머니 염증이 되겠습니다. 눈물 내려가면 코에 코로 내려가기 전에 눈물 주머니가 있죠.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건데, 코 눈물관이 폐쇄되어 있으니까 빠지지 못하는 거죠. 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는 겁니다. 만약에 코 눈물관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염증이든 뭐든 다 빠져나가겠죠. 코로 흘러 다 내려갈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고, 신생아는 눈물 역류하지 말라고 막혀 있었던 이 하스너판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뚫려야 되는데 그게 뚫리지 않아서 된다. 그리고 눈물 주머니를 누르게 되면, 역류하게 되면 그 염증이 눈물점을 따라서 결막 각막에 퍼지게 되면서 충혈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각막이나 홍채 염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급성 폐쇄관 녹내장과 관련이 있고, 각막, 홍채 염증, 급성 폐쇄관 녹내장. 색깔은 적자색이라고 하고요. 각막 가장자리에서 가장 심하다. 그럼 플러스 주변으로 갈수록 연하다 라는 특징이 따라오겠죠. 자, 이거는 충혈인데요. 충혈에는 종류가 두 개가 나오죠. 결막 자체가 충혈되는 거랑 선모체 충혈이 나오죠. 결막 충혈은 쉽게 말해서 결막이니까 주변부가 심하고, 선모체 충혈은 눈 내부에 있는 것보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는 각막 가장자리 부분이 심한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막 충혈은 결막 자체의 염증일 때, 선모체 충혈은 각막을 제외하면 전부 선모체가 눈 안쪽에 있잖아요. 눈 안쪽에 염증이 있을 때 눈 밖으로 충혈이 보이게 되는 게 선모체 충혈.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선모체 충혈이 되겠죠. 선모체 충혈. 얘는 적자색, 얘는 선홍색. 선홍색. 자, 세균 또는 바이러스 결막염이고요. 결막 자체 염증. 선홍색. 주변으로 갈수록 심하다. 좀 전에 나왔던 거죠. 충혈이래요. 결막 충혈이 되겠습니다. 충혈 두 가지. 결막 자체 염증일 때는 결막 충혈이 나타나는데, 얘는 선홍색이고 주변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각막 중심 부분은 연하다. 하지만 얘가 심해지면 전체적으로 다 퍼진다. 이거는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분이 충혈이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선모체 충혈은 여기가 이렇게 심해졌다가 더 퍼진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확실히 다르죠. 눈꺼풀 처짐, 동공 확장, 눈이 바깥 아래로 이동되는 이런 거 키워드가 나타나면 알 수 있는 질환은 눈돌림 신경 마비가 되겠다. 아까 눈꺼풀 처짐할 때 윗눈꺼풀 올림근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걔를 지배하는 동안신경, 눈돌림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얘가 문제가 있으면 눈꺼풀 처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공 축소 안 되고요. 축동이죠. 축동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총 4개의 외양근을 지배하죠. 외양근. 그러니까 여러가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가는 이유는 외직근, 옛날 말로 외직근, 요즘 말로 바깥고등근. 바깥고등근은 얘의 지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살아있고, 아래로 가는 이유는 위빗근. 4번 도로래신경에 영향을 받는 옛날 말로 상사근, 요즘 말로 위빗근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두 방향으로만 눈이 돌아간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전성. 자, 기억해서 유전성 또 몇 개 없으니까. 야맹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막대세포 영향이 있겠구나. 막대세포를 침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주체세포, 원뿔세포죠. 얘를 침범한다. 남자한테 주로 나타나고 뼈조각 모양의 혈관이 보이고, 매우 뼈조각 모양으로 보인다는 말은 가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 시야가 점점 줄어들다가 실명으로 이어지는 거는 뭐냐, 유전성이고, 막대세포 침범했다가 결국 주체세포까지, 막대세포가 다 손상되면 주체세포까지 옮겨가서 남자한테, 생각보다 젊은 남자한테, 젊은 나이대의 남자한테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 뭐냐라고 하면 망막 색소 변성증이 되겠습니다. 연예인 중에도 이걸로 실명되신 분들 몇 명 있죠. 옛날 연예인이지만. 근데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성장할 때 보통 유전성이니까 사춘기 시기에 영향이 나올 텐데, 그냥 밤에 누구나 약간 어둡게 보인다, 덜 보인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나타날 땐,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여기에 침범이 된 거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젊은 남녀의 양안에 나타날 수 있고, 클라미디아에 의한 감염원이죠. 얘는 감염원. 감염균의 원인이 클라미디아고요. 비뇨생식기나 손을 통해 전염이 될 수 있고, 아래 눈꺼풀에 여포가 나타난다. 자, 아래 눈꺼, 보통 여포라고 하는 물집은 윗눈꺼풀에 나타나는데, 아래 눈꺼풀에 나타나는 거는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분만 시에 신생아한테 전염될 수 있다. 엄마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애를 낳았다. 태어나면서 애한테 전염됩니다. 왜? 여기에 염증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 얘는 봉입체 결막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아래 눈꺼풀에 여포, 물질 잡히는 거니까. 봉입체 결막염.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심찮게 나오긴 합니다. 자, 콘택트 렌즈나 의안을 착용해서 하는 경우에 좀 더 영향이 될 수 있고, 가려움, 점성 분비물, 충혈, 윗눈꺼풀에 거대 유두가 나타난다. 얘는 거대 유두 결막염. 콘택트 렌즈의 영향을 받아서 되는 질환, 크게 2가지 정도죠. 거대 유두 결막염, 건조한, 이렇게니까 2개는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좀 더 나을 듯 합니다. 정리해 놓으면. 자, 동공 수축, 방수 흐림, 각막 침착물 이런 게 있고, 홍채 후 유착, 홍채 전 유착.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관련이 있고 산동제 저만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포도막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포도막염이 염증이잖아요. 염증 부유물들이 찌꺼기죠. 부유물이 이렇게 방수를 따라서 방수에 섞여서 흘러다니다가 여기 이제 섞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들이 홍채에 쌓이게 되면 얘들이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붙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나면 딱지 생기죠. 그 염증이 딱지 생기면서 피부와 딱지가 딱 달라붙을 수 있게 한 접착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유물이 떠다니다가 슐랭간을 막으면 슐랭간을 막으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고렌 증후군,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그 다음에 눈물 부족, 세극등 검사, 시루머 검사, 눈물점을 차단, 특수안경을 착용하면 된다. 특수안경 착용. 자, 얘랑 관련 있는 거는 건조한이죠. 이거에 아까 3대 증상에 얘가 들어가 있었고, 눈물이 부족한 것도 얘의 원인이죠. 원인. 얘는 검사 방법이고, 얘는 치료 과정이고요. 치료하는 방법에 눈물점을 차단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각막 수분량이 증가한다. 각막은 기본적으로 78%의 함수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얘가 더 증가되면 그 다음에 안압이 상승한다. 각막 내피세포의 기능 부전. 얘의 기능은 각막 함수율 유지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수분을 밖으로 퍼내는 일정하게만 관리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얘랑 관련 있는 거는 각막 부종. 부종이란 말은 부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수분이 많이 들어가서 부었다. 우리가 밤에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눈두덩이, 얼굴 붓잖아요. 이거 부종이죠. 부종. 수분 많이 들어가면 붓게 되죠. 그런 것처럼 각막의 수분량이 증가돼서 실질이 수분을 좋아해서 탱탱하게 커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를 밀므로 인해서 안압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순징후, 플라이셔고리, 각막 중심부 얇아짐. 실제 이 키워드 3개는 21년도 국가고시 안질환 문제 키워드입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고 해당하는 질환을 고르세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문순징후, 플라이셔고리를 보고 알 수 있는 질환은 원추각막. 꼭 기억나야 됩니다. 이거 2개를 보고도 원추각막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색의 콜레스테롤 결정체 40대 이후 양안성이고 유리체 침전물에 의한 질환이다. 유리체 아까 제가 4개 기억하라 그랬는데 4개 중에 디유리체 박리 아닌 것 같고 날파리증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섬광 유리체용의 별 모양 유리체증 2가지 중에 하나인데, 얘는 황색의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있는 거는 섬광 유리체 융해가 되겠습니다. 별 모양이 되려면
별 모양 유리체증이 되려면 60대 이후고요, 보통. 그 다음에는 지방과 칼슘이 쌓여서 되는 거고, 흰색이고요. 그리고 보통 단안이고요. 단안성이 많고요. 이렇게 두 개는 꼭 비교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학생 때 공부한 방법은 그냥 저는 이제 군대를 생각해서 군대에서 별 달 때는 나이가 보통 60대 가까워야 별을 단다. 그러면 60대 어르신들은 머리가 하얗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바이러스성. 바이러스 하면 여러분 다 기억나야 되는 건 전염, 목이 아프다, 인후통이라고 하죠. 38에서 40대 고열,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바이러스, 어린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다 기억나는 거 있죠? 얘랑 이름 비슷한 거. 인두, 결막, 염일 수도 있고 열일 수도 있고요. 열 난다 그래서 열. 목이 아프고 열이 많이 나는 바이러스 질환, 어린이한테 많이 나타난다. 인두결막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짧은 잠복기와 경과기간 다량의 눈물 흘림, 결막충혈이 나타나고요. 아폴로 눈병이라고 부른다. 이거 두 개 딱 보면 기억나야 되는 거, 급성 출혈 결막염, 짧은 급성 출혈 피 결막염, 급성 출혈 결막염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아폴로 눈병 워낙 전염성도 강하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전체 포도막염 하나 나왔네요. 우리나라의 발생 빈도가 높고 구강궤양, 외음부궤양, 피부, 외음부라면 생식기 쪽이죠. 구강이 입이고요. 앞방축농을 포함한 홍치염, 디포도막염, 망막염을 동반한다. 굳이 얘를 모른다 하더라도 얘만 기억하면 답이 나오죠. 전체 포도막염 4개 중에 얘는 베세트병 또는 베체트병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얘가 아마 21년도 문제일 거예요. 전체 포도막염 4개 있는데 4개 중에 3개 꼭 기억하세요. 사르코이드증은 사르코이드 염증이란 전체 질환에서 눈에 증상만 나타나는 거니까 크게 시험 문제 나올 건 별로 없어요. 보기로 나오지 않으면 3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청록색의 삼출물. 여러분 색깔 나오면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심한 통증과 시력장애 있고요. 오염된 형광용액이나 점안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형광용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플로레신, 콘택트 렌즈 검사할 때 쓰는 플로레신, 소프트 렌즈 착용으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얘네 이름은 녹농균 각막궤양. 자, 청록색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녹색이잖아요. 그냥 녹색 계열이잖아요. 얘가 이미 알려주고 있죠. 고름이 무슨 색? 녹색인 균이다. 문균, 세균이다. 균이라면 세균이잖아요. 고름이 녹색인 세균을 우리가 녹농균이라고 하죠. 내 각막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녹농균 각막궤양. 그래서 색깔 청록색의 삼출물이 나타난다. 쉽게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색깔 나타내는 질환
몇 개 없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시간에도 한 열 몇 개 해봤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특히 안지랑 같은 과목은 빨리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저처럼 키워드를 잘 정리하는 시간 연습을 하셔서 문제 푸는데 또는 국가고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